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어제 오후에 정책자금 공고를 냈습니다. 직접 대출과 대리대출 구분해서 공고를 냈는데요. 직접 대출의 경우 아쉽게도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시던 혁신성장 촉진자금과 신용취약 소상공인 자금은 이번에 빠졌습니다. 단지 일시적 경영애로 자금만 공고가 났습니다. 그리고 대리대출의 경우에도 역시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일반 경영 안정자금과 청년고용 연계자금 그리고 장애인기업 지원자금은 빠지고 긴급경영자금과 소공인 특화자금만 공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동영상에서는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겠지만 리마인드 차원에서 직접 대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동영상에서 대리대출에 대해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과 함께 공문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 자료인데요. 일시적 경영애로 자금 직접 대출 신청 안내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제가 수차례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리마인드 차원에서 들으시고요. 처음 듣는 분들은 좀 주의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소진공 홈피에 가셔서 접수 일정 안내를 보고 오시겠습니다. 자, 바로 이 화면이 되겠는데요. 이게 소진공 메인 홈피가 되겠습니다. 이 화면에 들어가는 방법은 여러분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창에서 소진공 정책자금 이렇게 치시면 메뉴가 나옵니다. 그거를 엔터하고 들어오시면 이 화면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직접 대출 안내 이렇게 일정 안내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혁신성장 촉진자금 그리고 제도전 민간투자 또 졸업 후보 기업 상생 성장 지원 자금, 신용 취약 소상공인 자금 뭐 이런 자금들이 있는데요. 이번에 일시적 경영애로 자금은 이렇게 공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접수 일정은 당장 오늘부터 오늘 10시부터 12월 5일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요. 문제는 예산 소진 시 마감이 조기에 된다는 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신청은 여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일시적 경외로 자금 직접 대출 이렇게 신청하기 배너가 떴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서 신청하기를 누르고 들어가시면 지금부터 바로 신청 접수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자료로 넘어와서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자금 신청 전의 유의사항을 보시면 사업계획서를 필수로 작성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전에 제조업 기준의 사업계획서 그리고 음식업 기준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여러분들에게 샘플로 방송을 해드렸는데요. 그거를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 작성을 하시면 되고 추가로 제가 여러분들 요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추가로 샘플 양식을 보고 이렇게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이제 평가를 통해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일시적 경영애로 자금은 여러분 다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지역 경제가 위기가 우려되는 그런 지역이죠. 뭐 물론 이제 감염병으로 인해서 일시적 경영애로 겪는 분들도 계시지만 요즘은 감염병은 그렇게 심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지역 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그런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경영 안정화를 위해서 운전 자금을 지원한다.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신청 대상이 이제 좀 중요한데요. 신청 대상은 여기 나와 있듯이 연매출이 1억 400만 원 미만이셔야 됩니다. 이거는 국세청 신고 매출액 기준인데요. 이 부분이 좀 아쉽죠. 1억 400만 원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뭐 2억이든 3억이든 이 정도로 좀 올랐으면 좋겠는데 현재는 1억 400만 원 미만이어야 지원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업력이 또 7년 미만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업력 7년 미만에 해당되는 분들, 이거는 이제 사업자 등록 증명상 개업일 기준이고요.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상의 회사 성립일로부터 대출 신청일 기준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게 두 개가 이제 대리대출의 일시적 경영애로 자금과 다른 점이죠. 대리대출의 일시적 경영애로 자금은 이 두 부분이 없습니다. 단지 요 3번만 이제 해당이 되는데요. 직접 대출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소진공에서 직접 대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지원 자격이 좀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해당되는 일시적 경영애로 사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유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가 뭐냐면 매출 감소를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매출 감소 확인을 하지 않는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경우인데요. 매출 감소 확인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은 여기 1번부터 11번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11번 중에서 매출이 10% 이상 감소가 확인이 돼야 됩니다.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읽어보시고 10% 이상 매출이 감소한 경우, 그런 경우에 확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일시적 경영으로 사유에 해당돼서 신청 자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확인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이 여기 보면 지역 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의 인접 지역에 소재한 그런 분들이 확인이고요. 직접 그 위기가 있는 그런 지역에 소재한 지역은 예외가 됩니다. 확인 예외가 됩니다. 그래서 인접 지역은 확인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감염병 요거는 좀 넘어가고요. 자, 여기 보면 인접, 그죠? 인접에 소재한 소상공인, 그죠?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인접, 읍면동입니다. 인접. 요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이라든지 상권 활성화지역, 이거 구역은 뒤에서 제가 또 어느 구역인지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상권 활성화 구역, 자유상권 구역, 인접이죠. 인접에 소재한 그런 분들. 그다음에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에 소재한, 여기는 소재한 소상공인도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일회용품, 대체품 제조하는 그런 소상공인, 또 불공정 거래 피해 관련 분쟁 조정 현재 진행 중인 분들. 그다음에 최근 6개월 이내 주요 거래처 폐업 부도로 피해가 인정되는 소상공인. 그런데 여기서 주요 거래처가 요게 좀 까다롭습니다.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상의 매출액이 30% 이상 차지하는 거래처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30% 이상 차지하는 거래처 그렇게 많지 않겠죠. 그래서 이 7번도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8번은 이제 여러분 해당되는 산불 지역, 그다음에 또 9번은 이제 광주, 경기 호우 피해 관련된, 그다음에 10번은 가뭄 피해 관련된, 그다음에 기타 중기부 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지역이 나와 있고 해당 지역은 뒤에서 제가 또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매출 감소 확인 예외에 해당하는 분들, 예외적으로 이제 이거는 인정을 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해당 지역에 소재한 소상공인들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고용위기 지역 또는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에 소재한, 인접이 아니라 소재한 소상공인은 예외로 처리를 해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소재한, 그리고 상권 활성화 구역, 자유상권구역 소재, 인접이 아니라 소재, 또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에 소재한 그런 분들. 그 다음에 요 5번도 좀 까다롭습니다. 6개월 이내 주요 재료비 단가가 15% 이상 상승한 그런 소상공인.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 예외로 해드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 하면 총 재료비 중 한 개 재료가 재료비의 30% 이상 차지한다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총 재료비 중 상위 두 개 재료가 재료비 40% 이상, 그리고 세 개 재료가 50% 이상, 이런 거죠. 그 다음에 15% 이상에 해당되는 그런 경우는 주요 재료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단가합이 15% 이상 상승한 그런 경우가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홈플러스 패점 이거는 이제 제 기억으로 이번에 새로 추가로 된 느낌이 드는데요. 홈플러스 패점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재창업한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 이런 분들이 이제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기타 중기부 장관 지원 필요가 인정되는 그런 사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요거 5번 항목 좀 까다로운데 잘 살펴보시고요. 자, 소상공인의 그 요건은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그렇지만 이제 광업이나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까지 가능하다. 이런 내용.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금 용도는 운전 자금입니다. 운전 자금을 해드리고 대출 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가 되겠습니다. 기준금리를 한번 볼까요? 기준금리 보면 여기 정책자금 안내, 금리 안내 있죠? 금리 안내를 보시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4, 4분기 여기 보시면 나와 있죠? 긴급 경영 안정자금 일시적 경영으로 2.71%. 그래서 가산금리 없이
바로 2.71%로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직접 대출 해드립니다. 2.71%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대금리를 적용하죠. 이 각각에 대해서 정책 우대, 정책 배려, 사회 안정망 각각에 대해서 해당되시면 0.1%포인트씩 우대금리가 되고요. 성실 성안하신 분들은 좀 특별하게 0.3%포인트까지 우대를 해드립니다. 성실 성안이라는 거는 대출 신청인 현재 직접 대출 원금 분할 상환 중이면서 최근 3년 내 연속적으로 10일 이상 연체 이력이 없는 그런 분들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체 이력이 없는 분들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출 기간은 2년 거치 후 3년 분할 상환입니다. 5년입니다. 대출 한도가 중요하겠죠. 동일 기업당 7천만 원까지, 7천만 원까지 이렇게 해드립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일시적 경외로 자금을 받으신 게 있다면 잔액으로 이렇게 합산해서 7천만 원까지니까요. 예전에 받은 게 잔액이 아직 3천만 원 있다. 그러면 최대 4천만 원까지 이렇게 받으실 수 있다. 그런 잔액 합산이니까요. 이거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대출 한도 운영 방법이 있고요. 상환 방식 매월 원금 균등 분할 상환입니다. 융자 절차는 자금 접수를 여러분들 하시면 소상공인시장국공단에서 직접 심사를 합니다. 기업평가, 신용평가 등등을 해서 대출 실행 결정을 합니다. 제가 누차 얘기 드리지만 이 대출 실행 결정할 때까지 보통 한 달 정도 소요된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청하시고 난 다음부터는 조금 여유를 갖고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 방법은 좀 전에 보여드렸죠? 이 화면에서 여기에서 여러분들 신청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여기에 어, 이거는 대리대출이고요. 여기 보면 소상공인 특화자금 계속해서 여기 있죠? 일시적 경혜를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사이트가 제가 지금 보여드린 그 사이트고요. 약정 방법, 개인과 법인 다릅니다. 개인은 온라인 신청하고 온라인 약정입니다. 전자약정. 법인은 온라인 신청하고 대면 약정. 직접 여러분들이 지역센터를 방문해서 대면 약정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법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 그 다음에 사후관리 요거 매출 감소 확인 예외 유형의 홈플러스 패전 피해 중 사업장 이전한 그런 이전 예정에 하나요 실시를 한다. 요거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잘 읽어보시고 매출 감소 확인 예외 유형의 요 홈플러스 관련된 분들은 잘 확인하시고요. 신청 기간 아까 말씀드렸듯이 11월 27일부터 오늘부터죠. 바로 신청이 들어가니까요.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이니까 빠르게 7천만 원까지 가능하니까요. 신청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대출 신청시 유의사항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타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제가 이전에 다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대출 제한 대상 이것도 많이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읽어보시고요. 서류도 역시 여러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일시적 경혜로 신청 대상 지역, 중소기업 특별 지원 지역은 여기 있습니다. 강원부터 시작해서 쭉 나와 있고요. 상권 활성화 구역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울 지역부터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자율상권 구역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산 지역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역부터 시작해서 여기는 산업위기까지는 해당 지역이 없습니다. 그리고 8, 9, 10 확인하시고요. 홈플러스 폐점 우려 점포, 폐점 점포 이거 확인하시고요. 자, 특별 재난 지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확인하시고요. 자, 그래서 홈플러스 입점업체 사업장 이전 계획서도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거 양식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사업장 이전 확약서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번 동영상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일시적 경영회로 자금 중에서 직접 대출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대리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